네, 이어서 허반석의 작전 리포트 시간입니다. 증권사 리포트들 함께 분석해보고 투자 작전 세워보는 시간인데요. IR 분석이신 샘플러스 허반석 전문위원과 함께합니다. 위원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 함께할 리포트 화면으로 먼저 확인하시죠. 네, 오늘의 리포트입니다. 봄에는 집콕 탈출이라는 제목의 음식료, 유통 스몰캡 업종 리포트 들고 나오셨습니다. 자, 일단 외부 활동 재개에 따른 수요 회복에 무게를 둔 리포트인데요. 허반석 전문위원은 어떻게 분석하고 있을지 바로 확인해 보도록 하죠. 네, 오늘 제가 가지고 온 리포트는 음식료 유통 스몰캡 리포트입니다. 2021년 올해 2월 17일 발간된 리포트인데요. 우연하게도 매주 월요일이면 제가 스몰캡 산업과 섹터에 관련된 리포트들을 소개해드리고 있습니다. 산업과 시장이 성장하는 섹터를 중심으로 탑다운 방식으로 분석해서 기업 선정, 종목 선정까지 가셔서 매수해 가신다면 올해 충분히 시장에서 수익을 내실 수 있는, 그리고 지금 매집 구간이다라고 방송에서 제가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음식료, 유통 섹터도 마찬가지로 시장이 억눌려 있다가 코로나 팬데믹으로 인해서 억눌려 있다가 이제는 오늘 이 리포트의 제목처럼 봄에는 집콕에서 탈출, 이제 외부 활동 증가와 맞물려서 다시 실적과 매출, 영업이익까지 증대될 수 있는 산업이다, 섹터다라고 말씀을 드리면서 음식료 유통업종을 왜 살펴보아야 하는가에 대해서 한번 차곡차곡 리포트들 정리된 내용들을 함께 살펴보고자 합니다. 외부 활동 재개와 수요 회복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마찬가지로 코로나19 치료제와 백신 개발 및 접종이 이제 우리 일상에 도달했습니다. 당도했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제한에 대한 완화 조짐이 거리두기 단계가 5인 이하 집합금지에서 8인 이하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처럼 패션이나 잡화, 외식이나 소비 중심으로 수요 회복이 이제는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백화점과 편의점, 외식 서비스의 채널 쪽에서 매출 회복 기대도 기대가 된다라는 부분들, 그리고 수요 회복이 강하게 나타나고 있는 유통이나 음식료 업종에서 조금 기대를 해보자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유통 쪽에서 본다라고 한다면 소비 경기 회복 온기라는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중점적으로 볼 것이 백화점이겠죠. 백화점 채널의 매력도가 좀 강하게 나타날 것이다 라고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단편적인 예로 2월 말 오픈한 여의도의 더 현대 같은 경우만 보더라도 백화점 오픈을 했는데 그곳에 인파가 몰리고 그곳에 사람들이 줄을 지어서 대기하고 있는 모습들, 코로나 팬데믹 이전의 모습을 흡사 보는 것과 같은 모습들이 나타났습니다. 펜트업 수요, 억눌려 있던 수요가 이제 다시 올라온다라는 그런 분위기로 좀 보셔도 좋을 것 같은데요. 백화점 업체가 가장 매력적이긴 한데 가계 소비 양극화가 심화되고 있는 부분들이 좀 있습니다. 그리고 패션이나 잡화에 대한 수요 회복 지속적으로 강조되고 있는데요. 그리고 쿠팡의 뉴욕 상장으로 인해서 이커머스 채널에 대한 그런 부분도 기대가 되면서 이마트, ssg.com, 쓱닷컴이라고 부르는 그쪽에서도 밸류에이션에 대한 기대감들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지난해 12월 24일 방송에서 콕 집어서 올해 21년도 꼭 집중해 보아야 할 기업입니다 라고 말씀드렸던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마트가 대표적이고요. CJ 제일제당, 네이버, 그리고 카카오 이 네 종목을 딱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가격적인 매력도가 있다라고 판단되면 지금도 여전히 접근 가능한 구간인데 제가 말씀드렸던 가격 전략이 12월 24일 기준이었다라는 부분을 한번 살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12월 24일을 빨간색 세로줄로 그어보면 이 구간으로 보실 수 있고요. 12월 24일 이마트 차트입니다. 그리고 CJ 제일제당도 12월 24일 세로줄로 그어보면요. 이 구간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네이버
네이버도 12월 24일 언급드렸던 날짜 기준으로 보면 세로줄 빨간 날이 이때가 되고요. 그리고 카카오 같은 경우에도 12월 24일이 이 정도 날짜로 볼 때에 세로줄이 이 정도로 표시가 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당장 접근하셔도 좋다라고 당당하게 말씀드리는 것보다도 12월 24일 정도에는 이마트, CJ 제일제당, 네이버, 카카오의 가격적 그리고 기업 매력도가 있었던 구간이었다라는 부분 참고해 주셔서 앞으로도 가격적인 매력도가 올라온다라고 한다면 주가의 조정이 일부 나타난다라고 한다면 집중해서 보셔도 좋은 섹터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이마트와 CJ 제일제당 마찬가지로 음식료 유통 섹터로 구분이 될 수 있고요. 네이버와 카카오 같은 경우에는 방금 말씀드렸던 이커머스 채널의 유통 쪽으로도 보실 수 있기 때문에 그 부분으로 한번 참고를 해주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세 번째로 음식료 섹터를 본다라고 한다면 중국발 빅사이클 효과에 대한 부분을 리포트에서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중국 내 돼지 사육 두수가 증가하고 있고 글로벌 곡물 가격 강세로 이어지고요. 그렇다라고 한다면 그 섹터에서 소재, 사료업체의 원재료 투입 단가 상승 부담이 증가할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면서 곡물 가격 상승 강세 3월 하순에는 아미노산 가격 재차 강세가 전망된다라고 정리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게 된다면 이 부분에서 집중해 보아야 할 기업이 CJ 제일제당이 될 것입니다. 축산사료 첨가제, 핵산, 라이신 이쪽에 있어서 글로벌 시장 점유율 1위 기업이 CJ 제일제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포스트 코로나를 준비할 때 있어서 외식 경로 비중이 높은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업체들 포스트 코로나 위축됐던 외부 활동이 다시 재개가 되면서 수요 회복 효과로 수혜가 기대된다라는 그런 부분들 하면서 탑픽 종목으로 CJ 제일제당, 하이트진로, 롯데칠성을 들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음식료 섹터 그리고 유통 섹터를 보셔야 하는 이유 중에 하나는 결국엔 코로나 팬데믹 위축됐던 수요가 다시 재개될 것이다 라는 그런 포인트로 좀 살펴보셨으면 좋겠고요. 유통 관련된 탑픽 종목으로는 현대백화점, 이마트, VGF 리테일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각 부문별로 조금 리포트가 방대한 양이기 때문에 조금 집중적으로 보아야 될 곳을 제가 더 설명을 드리고요. 오늘 방송 이후에 이제 클립 영상과 이 리포트 하이라이트 된 그대로 제가 노란톡 오픈 채팅방 서울경제TV 허반석 채널에 제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오픈 채팅방에 들어오시면 이 리포트 원문 그대로 올려드리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참고해 주시고요. 집중적으로 보셔야 될 부분 중에 하나가 내수 소비 동향입니다. 펜트업 수요라고 제가 지속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있는데요. 코로나 팬데믹으로 억눌렸고 위축됐고 줄어들었던 수요가 이제 급속도로 팽창한다, 살아난다 라는 그런 현상으로 일컫는 단어라고 보시면 되고요. 코로나19에도 불구하고 고가 내구재와 명품, 해외 브랜드의 판매 비중은 크게 증가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승용차 같은 경우에 17%의 상승률을 보였고요. 그리고 가전제품도 19%, 백화점 유명 브랜드 15% 이상 증가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던 여의도의 더 현대 같은 경우가 단편적인 예가 될 거고요. 코로나19의 여파를 많이 안 보는 쪽이 수입이 줄어들지 않고 수입이 줄어든다고 해도 뭔가 부담이 없는 고객층들이 많은 백화점 쪽이 되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외부 활동 감소로 인해서 백화점을 찾아오는 내점 고객의 수는 줄었지만 1인당 지출하는 금액은 오히려 코로나 시절이 더 늘어났다라는 통계치가 있는 만큼 백화점 쪽에서의 위축됐던 부분들이 다시 이제 살아난다라고 한다면 오히려 전체적인 수요, 수익이 증가할 수 있는 기대감이 있습니다. 외부 활동 급감으로 인해서 준내구재라고 하는 수요는 크게 부진했는데요. 준내구재는 이제 의복, 신발,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주로 저가인 제품들이겠죠. 의류, 신발, 가방, 운동용품이나 오락용품 등이 될 텐데 이쪽에서의 감소가 있었습니다. 의복은 마이너스 16%, 신발과 가방은 마이너스 23%였는데 이제 상승을 했던 승용차나 가전, 백화점 섹터는 주가적으로 따진다면 일부 수익 실현을 할 시기를 조율해보는 시기로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그리고 너무 줄어들었던 의복과 신발, 가방 섹터에 대한 상승이 조금 늘어날 수 있다라고 보시면 의복이나 가방, 그리고 신발, OEM 업체들이 떠오르실 수 있으니까요. 그 부분에 있어서는 한번 팁으로 가져가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 번 더 말씀드리고 싶은 부분은요. 피해가 컸던 업종과 업태, 그렇다라고 한다면 피해가 컸으니까 회복도 클 것이다 라고 하면서 이제 백화점에 대한 부분들 이야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외부 활동이 감소하면 백화점에 방문하는 방문객 수도 줄고요. 패션 잡화에 대한 실질적인 수요도 하락했는데 2020년도 매출이 가장 부진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21년도 소비 회복 그리고 소비 환경이 내구재와 준내구재 중심으로 강세가 나올 것이다 라고 보이고 있는데요. 준내구재는 1년 이상 사용이 가능하나 저가 제품, 신발, 옷, 가방 이렇게 되고요. 내구재라고 한다면 오래 사용이 가능한 재화라고 좀 보시면 좋을 텐데 자동차, 텔레비전, 가구 정도가 될 것입니다. 이미 섹터별로 상승이 나와준 부분들도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한번 케이스 바이 케이스, 기업별로 옥석 가리기를 좀 해주셔야 할 때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백화점 같은 경우에는 핵심 고객층, 주로 이제 중산층 이상의 그런 섹터, 그런 부류로 좀 보시면 좋을 텐데 부동산이나 주식, 자산 가치가 상승했기 때문에 소득과 자산의 확대를 온몸으로 느끼고 있는 부분이 이제 고객층, 주 고객층이 되기 때문에 결국엔 이 부분에 있어서 구매력이 크게 팽창되어 있다. 그래서 앞으로도 조금 소비가 확대될 것이다. 지금은 뭔가 시장, 세상의 눈치를 보느냐고 구매를 확확 하고는 있지 못하지만 그런 부분으로 좀 이해를 해주는 포인트가 될 것 같고요. 1월 15일 제가 신세계 말씀드렸습니다. 누군가에게는 수익 극대화 시기가 될 수도 있지만 누군가에게는 아직도 접근 유효한 시기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끝으로 이제 음식료 탑픽을 지정해주고 있습니다. 앞서 말씀드렸듯이 CJ 제일제당, 하이트 진로, 롯데 칠성이 되겠는데요. 외부 활동 재개, 외식 비중의 증가, 그렇게 된다면 음료, 주류, 식자재 유통의 개선세가 있을 거고요. 그리고 앞서 말씀드렸듯이 중국 돼지 사육 두수가 늘어나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들어가는 아미노산 부문의 이익이 가장 높다라고 하는 CJ 제일제당. 사료용 아미노산 호황 지속이다라고 요약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 음식료 유통 섹터를 조금 더 살펴볼 수 있으면 기회가 닿는 대로 말씀을 드릴 거고요. 하반석의 모멘텀 체크리스트를 조금 활용을 하셔서 첫 번째, 차트상 낮은 위험, 저위험 구간인가, 숫자상 매출액과 영업이익이 늘고 있는가, 그리고 그 기업의 미래를 이끌 모멘텀은 무엇인가 라는 것이 딱 생각이 난다면 옥석 가리기를 통해서 살펴보시고요, 기업들을. 그리고 산업이 시장이 성장하는 음식료 섹터도 유망할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오늘 리포트 함께 살펴보았습니다.